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 네 변의 중점을 잡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점에다 각각 꼭지점을 찍었고, 중점을 이은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일 때 AC 플러스 BD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구하라는 건 이 길이와 그 다음 이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 길이를 원래는 x라고 두는 게 맞는데, x라 되면 저쪽 변의 길이가 좀 애매해지니까 그냥 x라고 합시다. 상관없는데, 자, 이쪽 AC의 길이, 대각선 길이 x를 하나 잡고요. 더하기 이쪽 대각선 BD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여기. 그럼 지금 문제는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는 이쪽 대각선 길이가 y면 여기 있는 이 길이 얼마예요? 다시 꿀먹은 벙어리. 저번 시간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 배웠죠? 삼각형 세 변 중에 두 변 중에 한 변의 중점을 잡고 다시 두 변 중에 한 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중점끼리 연결하는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 길이가 y가 되면 이 변은 그 y의 절반인 2분의 1 y가 된다. 맞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 있는 삼각형에 여기 있는 중점과 여기 있는 중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 길이니까 이쪽에 있는 아랫변 길이가 y라고 잡히면 윗변의 길이는 2분의 1 y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 y. 자,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쪽 변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이니 여기는 y 길이의 절반 값인 여기도 2분의 1 y가 될 겁니다. 네, 같은 개념으로 이번에는 이쪽 삼각형에 여기 있는 변의 중점과 이쪽 BC의 중점 F를 잡아서 연결한 선분 EF의 길이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의 중점을 이은 선분이죠. 아래 있는 선분 YX의 2분의 1이 되겠네요. 반 2분의 1X. 그럼 이쪽도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DC 오른쪽 위에 거기 AD의 중점 H 그 다음에 CD의 중점 G 그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 길이 AC 길이 X라고 표현됐었죠. 거기에 절반값 얘도 2분의 1X가 된다. 그럼 다 됐네요. 이제 남은 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둘레 길이는 이렇게 2분의 1X를 두 번 더 셈하면 곱하기 2R라는 뜻이고 2분의 1 Y도 두 번 더하라는 얘기는 곱하기 2R라는 뜻이고 그죠? 같은 걸 두 번 더하는 거니까 걔네를 덧셈하게 되면 전체 둘레가 나오고 그 둘레가 문제 나와 있는 34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했더니 x 플러스 y는 34.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는 게 뭐죠? 네, x 플러스 y 값 구하라는 얘기네. 이게 정답은 34.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일반 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이 평행사변형의 둘레 길이는 실제로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또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선분 DE는 선분 AB의 3등분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AB의 3등분. 그리고 F는 AC의 중점. 그래서 그었더니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CP의 길이,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CP, 여기. 자. 잘못 들었나요, 내가? 네. 자. 이거는 삼각형을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른데 먼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이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선분 AE의 얘가 중점, 선분 AC의 얘가 중점.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가 누구죠? EC예요. EC의 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EC의 길이 안 나왔으니까 잠깐 놓아두고, 여기서 이제 다시 기억할 거는, 어쨌든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EC와 평행이 된다는 일단 기억합시다. 평행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이 삼각형. 선분 BD의 중점을 잡고 위아래 선분이 평이하게 긋게 되면, 이것도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잖아요.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는 두 가지 조건에 적용된다고 그랬죠. 양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으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양변의 중점을 이어서 잡으면 얘랑 평행이 되고 윗변 길이 아래가 2배가 된다. 이런 조건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양쪽의 중점이 아니고 한쪽에만 중점을 잡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그땐 다시 여기도 중점이 되며 여기에 정중앙에 A가 놓이게 되며 이쪽 변의 2배가 이 아랫변의 길이가 된다. 그럼 지금은 이 두 번째 성질 쓰고 있는 겁니다. 삼각형 BFD에 BD라는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에 있는 선분 BF랑 평행선을 그으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적용됨에 따라 여기 있는 여기 3이라는 선분 길이에 얘가 2배, 6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아까 했던 부분이요. 다시 노란색으로 갑니다. 노란색에서 삼각형 ADE, 이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므로 아래에 있는 전체 EC의 길이는 6의 2배, 12가 되고, 그럼 남아있는 이 길이는 12에서 3을 뺀 9가 된다라는 거죠. 약간 헷갈려요. MN의 길이와 PQ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같이 보게 되면 매우 헷갈립니다. 그림이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여기 중점과 여기 중점을 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6의 절반값 3이 되고,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이거 따로 보셔야 돼요. 삼각형 DBC의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된다. 다시 여기가 3이 됩니다. 문제는 3 플러스 3의 값이니까 6. 이렇게 간단히 구해지는데,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려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역시나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를 가지고 변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3번 쓰는 문제인데, 여기는 이 변과 이 변에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 5의 반, 2분의 5가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 2분의 5가 돼요. 다시 색깔을 달리해서 이쪽 선분, 여기 BA, 여기 중점과 여기 BC, 여기 중점에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그 선이 바라보는 이쪽 변 AC의 반이 되죠. 7의 반이니까 2분의 7. 마지막 여기 선분 AC의 중점, 선분 BC의 중점, 이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그 선분이 바라보는 선분 AC의 반이 된다. 8의 반, 4. 따라서 PQR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7 더하기 4. 근데 2분의 5와 2분의 7을 더하면 2분의 16이고 약분하면 6이 되며 6 플러스 4 정답은 1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곽소연 씨 이해되셨어요? XY를 구하는 문제. 뭐 알파의 수는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평행선이 3개 있죠. 이 3개의 평행선을 기준으로 지금 점이 찍혀 있거든요. 여기 X부터 만약 구한다면 이 점, 이 점, 이 점.
그럼 이렇게 x 대 18. 이 비율은 이번에 이쪽 만나는 이 선이 P랑 만나는 교점, Q랑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R과 만나는 교점. 여기에 똑같이 이런 그림을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그럼 20대 15. 20대 15를 약분하면 4대 3이죠.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 같죠? 3x는 18 곱하기 4.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남고 6, 4, 24. 이렇게 x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y를 구할 때는 조금 이제 여기는 어차피 20대 여기 있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색깔만 살짝. 이번에는 여기 y를 구해야 되니까 y가 p랑 만나는 교점, y가 q랑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r과 만나는 교점에 선분이 y 대 12 이렇게 되죠. 그게 p가 다시 선이 나와 있는 점,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 있는 점을 기준해야 되니까 계속 누가 기준이냐면 어떻게 보면 얘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여기 만나는 교점, 여기 만나는 교점, 여기 만나는 교점을 아까 해보니까 똑같이 20대 15 약분하면 4대 3. 비례식 3y는 12 곱하기 4 이렇게 약분하면 4, y는 4가 16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써야 돼요. 책에 써있죠? 안 써있나요? 자, 책에다 써놓으세요. 이 그림을 선생님 따라서 써놓으세요. 사다리꼴. 등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다리꼴. 네. 이쪽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가 잘 몰라요. 문제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를 M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M이라고 부르고, 여기 길이를 N이라고 합시다. 이건 길이도 괜찮고 비율도 괜찮아요. 실제로 변 길이가 뭐 몇 cm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아니면 뭐 1대2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윗변 길이를 A, 아랫변 길이를 B,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변 길이 있죠? 이 변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의 변 길이 구하는 공식 써놓으세요. M 플러스 N 분의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변들 있죠? 저걸 더한 거분에 위쪽에 있는 M은 아래쪽에 있는 B에 곱해줍니다. MB. 아래쪽에 있는 N은 위쪽에 있는 A에 곱해줍니다. NA. 걔네를 더하시면 가운데 있는 저 선분 길이 구할 수 있어요. X의 변 길이. 그거 하나 더 써놓으세요. 대각선을 긋는데 이쪽으로 사각형의 대각선 긋고 이쪽으로 대각선을 그었더니 여기 가운데 아까 선분이 있었던 X 있죠. X랑 만나는 교점에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 선분이 발생하죠. 이만큼. 이 선분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냥 색깔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Y가 더 중요해서 이게 색칠하는 건 아니고. Y의 변 길이 구하는 공식은 얘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흡사합니다. 분모는 똑같이 M 플러스 N이고 분자도 위에 있는 M을 아래쪽 B에, 아래쪽 N은 위에다 A 곱하고 이걸 더하지 말고 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이죠. X와 Y의 변 길이 구할 때는 여기 차이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면 전체 변 나오고 마이너스면 저 가운데만 딸랑 나온다는 거죠. 되셨죠? 네.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뭐 1번 공식, 2번 공식 하라는데 아니요. 여기 빈칸 안 메꿔도 되니까 네, 빈칸 안 메꿔도 괜찮아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쪽은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시험 때 2학기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말할 테니까 여기는 잘 들어? 2번에 1번에 위 두 개 있죠. GF, EG는 안 써도 됩니다. 맨 끝에는 EF만 쓰시고 2번에도 맨 끝에는 EF만 쓰세요. 아셨죠? 지금 해봐. 그러면 그 왼쪽에는 빈칸은 놔둬. 여기 2번에 1번에 맨 끝에 EF,
2번에 맨 끝에 있는 EF. 그 다음 여기 3번에 1, 2번. 이거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건 또 가운데 변 구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나 본데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 5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구하죠? 5는 그냥 공식대로 쓰시면 돼요. 3 플러스 6 분의 위에 있는 3을 아래에다가 이렇게 곱해요. 그럼 3x 아래에 있는 6은 위에다 곱해요. 18 더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9가 됐죠? 양쪽에 9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45 9 없어지고 3x 플러스 18 그럼 18이 넘어가죠? 그럼 45 마이너스 18이면 얼마예요? 27 이렇게 되네요. 위치 좀 바뀌었다고 또 못 푼 겁니까? 여기 구하라는 게 보통 여기 구하는 건데 이쪽으로 구하는 게 바뀌었다고 해서 또 혹시 못 푼 건 아니에요? 네, 저 인상 쓰지 말고 아주머니. 자, 뭐 쓰시냐면요. 이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까요? 그림 너무 조그매서. 여러분이 여기 공간에다 써놓으면 됩니다. 이 빈 공간에다가. 이 그림 옆에, 아니 그림에다가 여러분들 좀 표시하세요. 지금 안 나온 변이 있기 때문에 어디 표시하자면 선분 BC에 C라고 쓰세요. 변 길이 쓴 겁니다. 꼭 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C라는 선분 길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있잖아요. EF의 길이.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 BF의 길이. C의 왼쪽 변. 얘를 Y라고 하고 C의 오른쪽 변. FC를 Z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면 X변, Y변, Z변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X변 구하는 공식은 지금 왼쪽에 세워져 있는 평행선 두 개 있죠. A, B. X든 Y든 Z든 분모는 전부 다 A 플러스 B입니다. 이 그림은 분모가 변하지 않아요. 공식이. 이제 분자만 바뀝니다. 분자는 가운데 있는 X를 구할 때는 가운데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양쪽을 곱해주면 돼요. A, B. 자, 그런데 이제 Y하고 Z를 외울 때는 이렇게 그냥 약간 요령껏 Y라는 게 나와 있는 X, Y 세 개 변 중에 위치상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세 개 변 중에 위치상 왼쪽 아래에 있는 변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썼냐면 이원 공식 외울 때 이렇게 알파벳으로 외우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게 여기 Y를 구할 때는 왼쪽 아래니까 그럼 나와 있는 세 개 변 X, Y, Z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변을 말하는 겁니다. A, B, C 중에 왼쪽에 해당하는 변이 A잖아요. 아래에 해당하는 변이 C고요. 걔네들을 곱하시면 돼요. A, C. 그럼 이 Z라는 변은 X, Y 세 개 변 중에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죠? 그럼 나와 있는 세 개 변 중에 오른쪽 B, 아래 C, 분자에 BC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외울 때 이런 방식으로 외우시면 좀 덜 까먹죠. 분모는 무조건 양변 길이 A와 B를 더하는 거고 분자는 가운데 있는 X는 양쪽에 있는 AB, 어느 편 들기 애매하니까 AB를 곱하면 되고 Y는 왼쪽 아래, 세 개 변 A, B, C 중에 왼쪽 아래 AC 곱하고 Z는 오른쪽 아래 B와 C 곱하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그래도 공식관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EF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EF의 길이는 6 플러스 12분의 6 곱하기 12. 공식 엄청 쉽잖아요. 외우기만 하면. 그럼 18분의 6 곱하기 12 약분합시다. 1 남고 여기는 3 남고 여기 다시 1 남고 여기 4 남아서 변 길이 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삼각형의 중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에는 3개의 꼭지점이 있죠. 당연히 그 3개의 꼭지점이 바라보는 대변도 있죠. 꼭점 A가 바라보는 대변 BC, B가 바라보는 변 AC, C가 바라보는 변 AB 이렇게 3개의 대변이 있는데 그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네, 삼각형에서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점을 연결한 선이란 뜻이에요. 중선. 그럼 변이 3개 있으니까 중선도 3개 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선분 AC의 중점과 마주보는 꼭지점 B를 연결하는 선분. 이것도 중선일 거 아닙니까? 그 선분 AC가 바라보는 꼭점 C와 다시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 근데 이렇게 중점을 이어서 중선 3개를 긋다 보니까 묘하게도 이 중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삼각형을 이렇게 바닥에 평행하게 올려놓고 흔히 말하는 손가락을 거기다 그 위치에 정확히 딱 대면 이 삼각형이 정확히 무게가 중심이 돼서 쓰러지지 않는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있잖아요. 이런 직사각형은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손을 올려놓으면 이 직사각형이 안 쓰러지나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바닥에 평행하게 놓고 내가 손가락 어디나 놔. 그럼 내려놔봐. 당연히 쓰러지지. 왜 쓰러지냐면 여기가 무게중심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게 단어 뜻 그대로예요. 무게중심점. 그럼 어디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가 어디야? 근데 그 뜻이. 가운데 어디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논리적 설명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런 의미가 말고 논리적으로 어디다 찍으면 손가락 올렸을 때 이게 안 쓰러지느냐. 어디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이라는 의미가 애매하잖아. 뭐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보세요. 대각선을 긋고 한 여기쯤에서 만나겠죠? 여기다 손가락 올려놓으면 절대 이 직사각형은 쓰러지지 않는다. 보세요.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손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아셨죠? 네. 그 삼각형은 여기다 올려놓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삼각형이 안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있잖아요. 무게중심점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놓냐면 두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에 해도 됩니다. 원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 맞는데 보세요. 이 점이지? 이 점 잘 보세요. 이 중선 걷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선 거요. 보니까 첫 번째 중선과 두 번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무게중심이라고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나머지 중선이 똑같이 얘를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 맞긴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두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선을 그었어요. 여기 무게중심 있잖아요. 근데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이 무게중심까지의 길이를 2의 비율로 보면 무게중심에서 이 중점까지 비율은 1, 이 길이의 절반 값이 된다. 혹은 아래에 있는 변 길이의 2배가 위에 변기가 된다. 2대 1로 나눠진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2대 1이 곳곳에 발생하죠. 2대 1, 여기도 2대, 여기도 1, 여기도 2대 1 이런 식으로 2대 1이 곳곳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아야, 이 비율을 알아야 뒤에 있는 문제를 또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 비율 값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왼쪽에 있는 5개 문제 풀어본다. 12번 답 3번 답 x는 5, y는 4, 4번의 y는 8, x는 얼마? 9. 5번에 x는 5, y는 8. 맞아요. 맞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아니, 처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필요하면 해주고 싶은데. 자, 여기 4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뜻은 여기는 점 D와 B를 연결하는 선분이 이 삼각형의 중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선의 뜻은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분의 중앙을 연결하는 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4랑 여기는 CD의 길이는 같겠죠. 그럼 4와 4를 더한 Y는 이제 8이 될 테고, 그 다음 여기는 X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 X의 길이는 이변과 이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 그럼 여기 있는 선분 길이가 앞에 있는 BG의 반이라는 얘기잖아. 6의 반이니까 3이 될 것이고, 여기 X는 3과 6을 더한 9가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혹시 좀 지났지만 이 내용 기억해요? 원이 있고 원 내부에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은 어디에 찍힌다고 그랬다고 기억나요? 직각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외접원, 그 외접원의 중심, 이 중심인 외심이라고 부르고, 이 외심은 어디 찍히죠? 기억하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저 외심의 위치는 그림 봐봐. 어디에 찍혀 있어? 아니, 이 선분의 중간. 이 선분을 뭐라 불러요? 직각이 바라보는 변. 빗변.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놓인다. 직각삼각형일 때는 이건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중3 또 나오고 고등학교 또 나오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일 때 빗변의 중점, 그 위치에 외심이 찍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내용이에요. 직각삼각형에 여기는 이게 지금 중선이라는 뜻은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 서로 같다는 뜻이고, 결국은 빗변의 중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점 D가 빗변의 중심인 동시에 외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당연히 같아요. 그럼 여기 30의 절반 15, 얘 15? 그럼 여기 얼마죠? BD가? 똑같이 15가 돼요. 그치? 근데 15에서 우리가 구하라는 변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2대 1 비율 중에 1을 가지고 있는 선분 길이니까 선분 GD의 길이는 선분 BD의 길이 얘 몇 분의 몇을 가진 거죠? 2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변의 길이를 가진 거죠. 전체 변을 두 칸, 한 칸, 2대 1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칸 비율이니까 3분의 1의 비율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15에 3분의 1이니까 변 길이는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 문제도. 이 문제 자체에 별표 쳐놓으세요. 인사라 별표 쳐놔. 문제 풀어봅시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잊어버리 마셔야 될 게 직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빗변의 중점이 이 삼각형을 둘러싸는 외심의 위치가 되고, 그래서 BD의 길이와 여기도 18, 여기 있는 AD의 길이도 18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문제는 GD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문제였죠. 이 길이는 전체 AD의 길이 18에 몇 분의 몇? 3분의 1을 갖는다. 약분하면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였고, 그 다음 이 문제는 지금 X값 Y값을 각각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면? 2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GD의 길이는 위에 있는 24의 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이제 이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이 삼각형만. 그럼 저 삼각을 다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줬고, 이렇게. X가 있는데 이 X가 12였죠. 그리고 구하라는 변은 이쪽이에요. 여기 무게중심 또 다시 찍혔어요. 이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럼 여기가 2대 다시 1의 비율을 갖게 되죠.
결국은 이변 길이 구하는 뜻이니까 10이라는 전체 변 길이의 3분의 2에 해당하죠. 약분하면 4가 남고요. 변 길이는 8 이렇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앞에서도 좀 배우기도 했었고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은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같겠지. 모양은 틀리긴 한데 두 삼각형은 여기는 밑변 길이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밑변 길이도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선분 BC까지 이 평행선 사이의 길이를 높이 h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h,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가 h니까요. 당연히 밑변 길이가 반으로 나눠지면 넓이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진다라는 너무 당연한 설명이고, 밑에 있는 건 그래서 봐봐, 삼각형이 있어요. 중선 3개를 긋습니다. 중선 3개를 긋어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점을 우리가 보통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여기 있는 전체 삼각형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이 돼요. 어디 말하는지 알겠죠?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 내용이죠. 전체 넓이의 반을 가져간다. 그 다음 다시 여기를 보니 여기 하나만 볼게요. 여기 하나만 보니 여기 지금 하늘색 삼각형에 얘는 이 길이가 이 하늘색에서 여기 있는 길이가 2일 때 여기 있는 길이는 지금 1이잖아요. 그럼 밑변 길이가 2대 1로 나눠졌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도 당연히, 이걸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거 배웠죠, 앞에서. 앞쪽에 할 때, 평행사 변형할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이 길이가 m, 이 길이가 n일 때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밑변 길이가 m대n으로 나눠지면 넓이도 m대n으로 정비례한다라고 앞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의 2분의 1이면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은 요 다시 하늘색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 되냐면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곱했더니 결국 여기 빨간색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과 비교해보면 전체 삼각형의 6분의 1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 중점이잖아요. 그럼 얘랑 넓이 같을 테니까 이게 6분의 1이면 여기도 6분의 1. 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돼요. 마치 쓰기는 히읗 쓴 것 같은데 6분의 1 쓴 겁니다. 6분의 1이 6개.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삼각형의 3개의 중선을 그으면 삼각형 내부가 6개 삼각형으로 쪼개지는데 저 6개가 전부 다 전체 넓이의 6분의 1, 다 6등분이 돼서 넓이가 다 동일해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 두 번 더 쓰면 됐으니까 6분의 2가 돼서 약분하면 전체 넓이의 3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넓이를 더해도 3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 두 번 더 쓰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써져 있습니다. 맞니? 자, 하나만 써놓자. 책이 없어서. 책에 있는 건 안 써도 되는데. 자, 여기 중점, 여기 무게중심, 이렇게 세 점을 이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되냐면 12분의 1이 됩니다. 이건 좀 써놓으세요. 그럼 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중점, 얘도 중점, 여기 있는 무게중심, 이렇게 세 점 이으면 좀 전에 규칙처럼 전체 삼각형 넓이에 얘도 12분의 1. 그럼 또다시 여기 중점, 여기 무게중심, 이렇게 세 점을 이으면 다시 전체 삼각형 넓이에 12분의 1.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삼각형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변 길이 같고, 이변 길이 같고, 이변 길이 같고, 이 중점들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12분의 1이 3번 덧셈 되니까 12분의 3 약분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봐봐.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얘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책이 없는 내용이라 따로 설명 좀 드려봤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1, 2, 3, 4, 5 이게 5개 풀어보세요. 6개. 1, 2, 3, 4, 5, 6. 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ABC의 넓이가 48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보세요. 전체 넓이가 48이에요.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반이죠? 24. 여기 넓이는 몇 분의 몇? 6분의 1. 8. 여기 넓이는 몇 분의 몇? 6분의 1 두 번 덧셈 됐으니까 3분의 1. 16. 여기는 다시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니까 16. 여기는 3분의 6분의 1 두 번이니까 얘도 16. 여기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전체 넓이 삼각형 48의 6분의 1에 해당하는데 여기를 말해요. 근데 구하라는 거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잖아요. 여기 넓이는 다시 꼭지점 하나에서 마주보는 선분의 밑변을 반으로 나누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 노란색 넓이에 또 반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12분의 1이네요. 약분하면 4. 여기까지 잘했나요? 자, 평행사변형의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의 응용, 이건 뭐냐면 그림을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자, 평행사변을 그렸는데 이쪽에다 대각선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선을 긋냐면 이쪽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쪽 선분의 중점 쪽으로 또 이쪽 선분의 중점 쪽으로 이렇게 선을 2개를 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일단 이래요. 결론은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3등분 된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이래요. 이유는 여기 나머지 대각선, 안 그었던 나머지 대각선을 긋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잘 보시면 이 점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인 동시에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어도 된다고 그랬죠? 파란색만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여기 중점을 이었죠. 아까 말했던 처음 그을 때 이게 중점이라고 그었으니까 이게 하나의 중선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대각선이잖아? 근데 평행사변의 성질을 보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쪽 대각선도 지금 반으로 나눠진 상태라 이쪽에 있는 선분 길이도 반, 그럼 얘도 중선을 이었잖아요. 그럼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을 어차피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지나갈 거기 때문에 얘가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이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2이면 이 무게중심에서 이쪽 중점까지 길이는 그 절반값인 1이 됐었죠. 근데 그 내용을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도 중점이었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쪽도 2등분하기 때문에 두 개 중선이 이렇게 중선과 이렇게 중선 두 개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여기도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에 다시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럼 변의 길이의 B가 2대 얘도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은 합동인 도형이죠. 평행사변의 대각선을 그으면 위아래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잖아요. 그럼 변의 길이만 같은 게 아니고 변 길이도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성립하죠. 2대 1, 1 합치면 2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대 2, 그러면 1대 1대 1 이 길이가 성립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그으면 대각선이 3등분으로 나눠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결론만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여러 가지 사리부터 좀 길어졌기 때문에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면 대각선 그었죠? 한쪽 대각선에서 이쪽 변의 중점을 잡고 연결하고 이쪽 변의 중점을 잡고 연결해서 대각선 길이가 3개로 나눠지는데 이 길이가 모두 알고 보면 같은 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그림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가끔 이 그림도 나오거든요. 평행사변형. 얘는 대각선을 그었는데 한 점에서 두 개의 중선을 이렇게 그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그어요. 이쪽으로만 이렇게 중점을 이어서 중선. 왜 이래? 그리고 이번에는 저쪽 점이 아닌 이쪽 점에서 다시 이쪽 점으로 이렇게 중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 나눠지고 얘도 똑같은 변이니까 이것도 반 나눠지도록 이렇게 긋게 되면 또 대각선이 3개 등분이 나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 3개 길이가 다시 모두 같아집니다. 같은 길이, 같은 길이, 같은 길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과 개념적으로 똑같아요. 이것도 대각선 그으면 다시 여기가 무게중심, 얘가 왼쪽 삼각형의 무게중심, 얘가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개념은 저랑 동일한데 그림이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근데 책은 위에 있는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그림에도 성립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가볍게 하다 보면 여기 너무 쉽고요. 조금 더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봐드릴게요. 위에는 너무 쉬우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제 하나씩 구하는 과정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한 부분 전체 넓이가 지금 60이라고 지금 처음에 그림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이 넓이는 60의 반이겠죠? 당연히 30일 겁니다. 다시 여기 넓이, 여기 넓이는 30의 몇 분의 몇이었냐면 6개 중에 하나, 6분의 1, 5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넓이는 여기가 5잖아. 그럼 얘도 5 아니에요? 요거 두 개 합쳤으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사실 이 책은 여기서 끝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평행사변형. 대각선을 그어요. 이쪽에 중점 있고 이쪽에 중점을 이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만 그어가있는데 여기 전체 넓이가 이쪽의 전체 넓이가 이렇게 책에 나온 것처럼 6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입니까? 가끔 물어봐요. 그럼 이 과정이에요. 절반 30, 다시 이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5. 얘네들이 합치면 10. 결국 여기가 10이라는 얘기거든. 이 왼쪽에 10. 그럼 오른쪽도 여기 이 부분 말하죠? 이 부분. 이 부분 말이에요. 얘도 같은 개념은 10이에요. 그럼 10과 10을 더한 이 넓이는 20이 된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